밤에 잠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두 시간씩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도 새벽 2시, 3시에 자꾸 깨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해서 정말 힘들어요. 자꾸 짜증이 나고 너무 지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단 3개월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 환자들이 경험한 기적 같은 변화들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면의학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20년간 수면장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수많은 기적 같은 변화들을 목격해 왔는데요. 오늘은 그 핵심 비밀들을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잠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뇌가 스스로 청소를 한다는 건데 이게 바로 치매를 예방하는 핵심 비밀입니다. 과연 어떤 원리일까요? 이것만 알아도 수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먼저 수면이 주는 놀라운 5가지 치료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 몸속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치 24시간 병원이 운영되는 것처럼 말이죠. 깊은 잠 동안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손상된 조직들을 복구하고 백혈구는 혈관을 순찰하며 침입자들을 색출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장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실제로 독일 민헨 대학교 연구팀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8시간 수면을 취한 그룹이 잠을 자지 않은 그룹보다 면역 반응이 2배나 강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단 하룻밤만 제대로 못 자도 면역력이 70%까지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 54세 박철민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IT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 평소 4시간에서 5시간만 자던 분이었어요. 항상 피곤해 하시고 자주 감기에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면도하다가 난 작은 상처도 일주일 넘게 아물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오셨죠. 그런데 수면 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수면의 질을 개선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6개월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셨고 상처 치유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거든요. 심지어 동료들이 독감에 걸려 쓰러져도 혼자만 멀쩡했다고 하더라고요. 면역력이 그만큼 강화된 것이죠. 두 번째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발견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 우리 뇌에 하수도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수면 중에만 작동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뇌 청소 시스템이 있다는 건 최근에야 발견된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시스템이 뇌척수액 순환을 통해 독성 단백질들을 청소해내는데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도 이 시스템을 통해 제거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수면 중에는 뇌의 세포간 공간이 무려 60%까지 확장되어 더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도로가 넓어져서 청소차가 더 빨리 다닐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 과정은 오직 깊은 잠에서만 일어나는데 얕은 잠이나 자주 깨는 잠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청소 과정이 젊은 사람에게는 하룻밤에 95%까지 완료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60% 정도만 청소가 되는데 이게 바로 나이가 들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면의 질을 개선하면 이 청소 효율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경도 인지저하 진단을 받은 72세 이영희 할머니께서 수면 패턴을 개선하고 견과류를 꾸준히 드신 후 6개월 뒤 인지 검사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기억력 테스트에서 20점 만점에 12점이던 것이 17점으로 올랐어요. 가족들도 할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지셨다고 놀라워하셨죠. 이것이 바로 수면의 뇌 청소 효과입니다. 세 번째는 혈당 안정화입니다. 새벽에 자꾸 깨시는 분들, 혹시 저녁에 단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룻밤의 부분적인 수면 부족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혈당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단 음식을 드시면 밤사이 혈당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새벽에 자꾸 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새벽각성의 주범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금식 시간으로 인식해요. 이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몸이 혼란스러워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뇌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과일이나 단 음식을 드시면 새벽 2시, 3시에 자꾸 깨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수면 부족이 당뇨병 발병 위험을 2.5배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룻밤만 제대로 못 자도 다음 날 인슐린 저항성이 25% 증가한다고 해요. 반대로 좋은 수면을 취하면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지죠. 당뇨 초기 진단을 받은 58세 김정호 씨의 놀라운 변화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회사원으로 야근이 잦아 항상 피곤하셨고 공복 혈당이 아주 높은 편이었어요. 저녁 6시 이후 단 음식을 끊고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로 바꾼 후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공복 혈당이 안전한 정상 수치로 떨어지고 야간 각성 횟수도 주 5회에서 1-2회로 줄었습니다. 단순히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 말이에요. 주치의도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네 번째는 체중과 대사 개선으로 말 그대로 자면서 살이 빠지는 과학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깊은 잠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지방 연소와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몸은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촉진시켜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수면 부족이 식욕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25% 증가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은 18% 감소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자꾸 배가 고프고 단 음식이 당기는 거예요. 특히 밤늦게 라면이나 치킨이 당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43세 주부 이미영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육아와 가사일로 항상 피곤하셨고 특히 밤에 자주 깨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어요. 체중도 65kg에서 73kg로 늘어나 고민이 많으셨죠. 그런데 분절 수면을 개선하고 취침 3시간 전 금식,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춘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6개월 만에 체중이 65kg로 되돌아갔고 허리둘레는 10cm나 줄었거든요. 운동을 특별히 늘리지 않고도 말이죠. 심지어 피부도 훨씬 좋아져서 주변에서 무슨 비법이 있냐고 묻는다고 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정신건강과 감정 조절입니다. 수면 부족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켜 우울증과 불안을 악화시키는 반면 충분한 깊은 잠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잠이 부족하면 이 편도체가 60%더 활성화돼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어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마치 감정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과 같아요. 우울감과 짜증으로 힘들어하던 32세 직장인 강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회사에서 승진 스트레스와 업무 과로로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항상 예민하고 짜증이 많아서 가족들과도 자주 다투셨죠. 심지어 아이들이 조금만 시끄러워도 화를 내서 아내와도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아침 햇볕 쬐기, 저녁 이완요법을 3개월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족 관계가 확연히 개선되었고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요즘 많이 부드러워지셨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업무 효율도 높아져서 야근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수면을 도와주는 특별한 음식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로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음식들일까요? 이 음식들의 놀라운 비밀을 알면 여러분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수면을 돕는 영양소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과류로 마그네슘과 멜라토닌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에는 멜라토닌, 마그네슘, 오메가3가 풍부한데 특히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류보다 멜라토닌 함량이 높아요.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라고 불리는데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현대인의 70%가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마그네슘이 더 많이 소모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견과류를 더 챙겨 드셔야 해요. 아몬드 28개, 호두 14개, 피스타치오 49개가 대략 30g인데 이 정도 양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하루 권장량의 20%에 해당해요. 하루 한 줌 정도를 저녁 식사와 함께 또는 간식으로 드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예요.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바나나로 천연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에는 멜라토닌, 트립토판, 비타민 B6,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시나요? 바나나는 익을수록 멜라토닌 함량이 증가해요. 초록색 바나나보다 검은 점이 있는 잘 익은 바나나가 수면에 더 도움이 되는 거죠.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돼요. 이 과정에 비타민 B6가 필수적인데 바나나에는 이 모든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준 완벽한 수면 보조제인 셈이죠.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중간 크기 1개를 드시면 되고 바나나 껍질을 우린 바나나차도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나나 1개를 껍질째 끓는 물에 10분 정도 우린 후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되는데 이때 바나나 껍질에서 나오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줘요. 세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할머니의 지혜에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거죠. 우유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들어있어서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고 따뜻하게 데우면 심리적 안정감도 더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온도의 역할이에요.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이때 졸음이 유발돼요. 칼슘은 트립토판이 뇌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유가 다른 트립토판 함유 식품보다 수면에 더 효과적인 거예요.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하게 데운 우유 1컵을 드시면 되고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로 대체 가능합니다. 아몬드 우유는 마그네슘이
귀리 우유는 멜라토닌이 풍부해서 대체 제로도 훌륭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저녁 식사 방법인데요. 이것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도 새벽에 깨지 않고 꿀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녁 식사의 황금 원칙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져요. 먼저 식사 순서가 중요한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이 순서가 혈당 급상승을 억제해서 야간 각성을 줄여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과학적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채소를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를 코팅해서 뒤에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요. 마치 스피드 범프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단백질을 드시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해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이미 위에서 준비가 된 상태라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죠. 실제로 당뇨 초기 환자인 61세 윤성태 씨가 이 방법만 3개월간 실천해도 새벽 각성이 주 5회에서 1-2회로 줄었어요. 이분은 평소 밥을 먼저 드시고 반찬을 드시던 분이었는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혈당 측정기로 확인해 보니 식후 혈당이 180mgdl에서 140mgdl로 떨어졌고 밤사이 혈당 변동도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시간 규칙도 매우 중요합니다. 취침 3시간 전부터는 금식하셔서 소화가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단순당 섭취를 금지해서 과자, 떡, 과일,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은 저녁 6시 이후부터 급격히 떨어져요. 특히 인슐린 분비 능력이 50% 이상 감소하죠.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야식, 카페인, 과음은 당연히 피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카페인의 경우 반감기가 6-8시간이에요. 오후 2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10시에도 절반의 카페인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리게 하지만 몇 시간 후 각성 효과가 나타나서 새벽에 깨게 만들어요. 실제로 평소 야식을 즐기고 저녁 늦게 과일을 많이 드시던 45세 김대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밤 11시에 퇴근하신 후 라면이나 치킨을 드시고 과일을 후식으로 많이 드시던 분이었어요. 새벽 2-3시에 항상 깨서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느라 숙면을 취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원칙을 2개월간 지킨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야간 각성이 거의 사라지고 아침 기상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심지어 체중도 5kg 줄었고 집중력도 훨씬 좋아져서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침실 환경인데요. 이것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180도 달라집니다. 특히 온도에 관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을 수 있어요. 이제 3개월 완전 정복을 위한 생활 습관 처방전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최적인데 왜 이 온도일까요? 정말 흥미로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어요.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을 1-2도 떨어뜨려야 해요. 이 과정을 체온 하강이라고 하는데 시원한 환경에서 이 과정이 더 쉽게 일어나죠. 반대로 방이 너무 따뜻하면 몸이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잠이 깨기 쉬워져요. 실제로 침실 온도가 24도 이상이면 깊은 잠 시간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손발의 온도 변화예요. 잠들기 전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이건 몸의 중심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손발로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마치 라디에이터처럼 말이죠. 그래서 양말을 신고 자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발이 따뜻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열 방출이 더 잘 되거든요. 완전한 어둠과 정적도 필수인데 스마트폰은 반드시 침실 밖으로 내보내세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22% 억제해요. 심지어 잠들기 2시간 전에 30분만 봐도 멜라토닌 분비가 늦어져서 잠드는 시간이 평균 10분 늦어진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스마트폰의 알림음이에요. 비행기 모드로 해도 알람이 울릴 수 있다는 긴장감 때문에 뇌가 완전히 이완되지 않아요. 마치 언제든 전화가 올 수 있다는 긴장감이 무의식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침실 밖으로 내보내는 게 좋아요. 일주기 리듬을 리셋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기상 후 15분에서 30분간 자연광에 노출되세요. 이것이 생체 시계를 재조정해서 저녁에 자연스럽게 졸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과학적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 시계는 빛을 감지해서 24시간 주기로 호르몬을 분비해요. 아침에 밝은 빛을 보면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실내에서만 생활해서 빛의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요. 실내 조명의 밝기는 500룩스 정도인데 햇빛은 만에서 10만 룩스예요. 20배에서 2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실내 조명만으로는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아침에 15분만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면 생체 시계가 정확히 리셋되어 그날 밤 멜라토닌이 정시에 분비돼요. 수면 시간도 고정해야 하는데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해요. 최소 3주는 지속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25시간 주기예요. 하루 24시간보다 1시간 더 긴 거죠. 그래서 매일 1시간씩 늦어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점점 늦잠을 자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말에 늦잠을 자는 걸 사회적 시차라고 해요. 마치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것처럼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월요일에 특히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저녁 루틴으로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 뜨거운 목욕은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독서나 조용한 음악 감상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각각의 놀라운 효과를 설명드릴게요. 가벼운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요. 특히 목과 어깨 스트레칭이 효과적인데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느라 이 부위가 경직되어 있거든요. 5분만 스트레칭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2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뜨거운 목욕의 과학적 원리는 정말 흥미로워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올라가는데 목욕 후 시원한 환경에 나오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요. 이때 졸음이 유발되는 거죠. 마치 인위적으로 체온 하강을 만들어내는 셈이에요.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하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날 수 있으니 취침 1-2시간 전이 적당해요. 명상은 뇌파를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변화시켜 깊은 이완 상태를 만들어요. 단 10분만 명상해도 뇌의 편도체 활성이 감소하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돼요. 독서는 뇌를 다른 세계로 이끌어 현실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하지만 너무 흥미진진한 책은 오히려 각성시킬 수 있으니 차분한 내용의 책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3개월 실천 로드맵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드맵을 정확히 따라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1주차에서 2주차에는 기초를 다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기상과 취침 시간을 고정하고 저녁 3시간 금식을 실천하고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퇴출시키고 아침 햇볕 쬐기를 습관화하세요. 이 시기가 가장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첫 주에는 오히려 더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마치 운동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근육통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죠. 특히 아침 햇볕 쬐기를 할 때는 선글라스를 끼지 마세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생체 시계를 조절하거든요. 흐린 날에도 실외의 빛은 실내보다 훨씬 밝으니까 꼭 밖에 나가세요. 3주차에서 4주차에는 식습관을 정착시키는 시기입니다. 식사 순서를 정착시키고 저녁 6시 이후 단 음식을 끊고 수면 영양소 섭취를 루틴화하세요. 이 시기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혈당이 안정되면서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 거예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2주 정도 하면 자연스러워져요. 견과류나 바나나를 드실 때는 다양하게 로테이션 하세요. 월요일은 아몬드, 화요일은 호두, 수요일은 피스타치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5주차에서 12주차에는 완전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데 이 시기부터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가 정말 신나는 시기예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야간 각성 횟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아침 기상이 한결 수월해지고 혈당 수치가 안정화되고 기분과 집중력이 개선되고 점진적인 체중 감소도 일어납니다. 67세 남성 환자 박영수 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어요. 밤에 5-6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셨죠.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고 있었지만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면 개선 프로그램을 3개월간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야간 각성이 1-2회로 줄었고 혈압이 150-90에서 130-80으로 안정되었어요. 당화 혈색소도 7.2%에서 6.5%로 개선되어서 주치의도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47세 여성 환자 최미라 씨의 변화도 정말 놀라워요. 이분은 갱년기 증상으로 밤에 자주 깨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증상이 있으셨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으로 체중도 10kg 늘어 고민이 많으셨죠. 그런데 수면 개선과 함께 식습관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갔고 허리둘레는 12cm나 줄었어요. 더 놀라운 건 갱년기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다는 거예요. 호르몬 수치를 검사해 보니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화되면서 다른 호르몬들도 균형을 찾은 거였어요. 36세 직장인 정민호 씨는 야근과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던 분이었어요. 술과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죠. 특히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힘들 정도로 항상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3개월간 수면 개선을 실천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가족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축구도 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되셨어요. 회사에서도 집중력이 높아져서 업무 효율이 좋아지고 승진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치유 시간입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규칙성으로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저녁 식습관으로 3시간 전 금식과 식사 순서 지키기, 수면 영양소로 견과류, 바나나 등 활용하기, 환경 최적화로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한 침실 만들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서는 소용없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몸이 새로운 리듬에 완전히 적응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오늘 말씀드린 성공 사례들을 떠올리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 잦은 야뇨, 만성 통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이런 증상들은 수면의 질을 근본적으로 방해할 수 있거든요. 수면 무호흡의 경우 밤에 수십 번씩 호흡이 멈춰서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요. 아무리 오래 자도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거죠.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 변경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심한 우울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면제나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갑자기 끊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1개월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2개월째부터는 몸이 적응하면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3개월째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건강한 수면, 건강한 인생.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개선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3개월 후 여러분의 변화 후기를 꼭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희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